지금부터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다들 관망 모드인 걸까요? 지수가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의 마감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상승폭을 낮추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도 0.58% 밀려나면서 클로징벨을 울렸습니다. 간막 미증시 역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민주당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증시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증시 변동성에 불안감보다는 확률 높은 전략들로 여러분 계좌에 기대감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극한 수익의 문 활짝 열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금 저희와 함께 확신 있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한 고민이 앞서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먼저 연락을 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26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전망,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의 극한 수익을 위해서 이분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나오시겠지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네요. 닥터 강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증시가 어렵게 흘러갑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요. 좀 상방이 꽉 막힌 듯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가슴은 얼마나 꽉 막혀 있을까 답답할까 싶은데요. 증시 분석부터 먼저 도와주시죠. 지금 사실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하락폭을 좀 마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 증시가 이제 미대선을 앞두고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증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를 해줄 수가 있는 종목이 나타나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아니면은 지금 한 달 전부터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왔었던 부분이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이쪽 부분 그리고 이제 LG화학까지 같이 엮이는 미래차 섹터까지가 조금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었었던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고점 매물 물량이 조금 쏟아지면서 좀 이제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만한 종목이 조금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올라가는 증시의 상황 속에서 정말 좀 올라갈 종목이 없을 때 올라가주는 우선주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 속에서는 좀 상승세가 띄워주는 그런 이제 주중이었습니다. 일단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가면은 일단은 대덕 1호 종목이 상승세 지금 상한가 2번이나 꽂아 올리면서 상한가를 2번이나 꽂고 벌써 지금 한 100%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양증권 우 같은 경우도 또 최근 들어가지고 우선주 상승세에서 먼저 지금 치고 흘러가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금요일 시장 거의 3연상 가는 듯 했지만 조금 매물 부담이 쌓아가지고 좀 내려와주는 모습이었고요. 크라운에테홀딩스 우선주가 금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정책 수혜주 쪽으로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던가 부산시장 선거 아니면 나아가서 이제 내후년에 진행이 되는 대통령 선거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엮여주고 있는 정책 수혜주 쪽으로 지금 연동이 되고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우선주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경험이 조금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매매를 안 하시는 방향이 좋습니다. 근데 좀 당장 좀 가장 좀 강한 시세 탄력이 지금 우선주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매매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0억도 안 되고 한 20억, 5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금 올라갈 수가 없는 시장에서 우선주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바로 이제 빅히트라는 종목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감을 달하면서 따상으로 이제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일주일, 2주일 내내 좀 물량들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빅히트가 이런 식으로 찬물을 부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이제 쏟아지게 되면서 이제 뭐 국내 3대 이제 기획사라고 볼 수 있는 뭐 SM, JYP 그러면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주가가 모조리 조금 내려와주고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엔터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히트 때문에 코스닥이 같이 이제 쏟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번 주 조금 하락폭을 만회를 해줘야 되는데 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세가 나오려고 바닥에서 준비를 했는데 코스닥 쪽이 조금 약한 흐름들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시가 약한 흐름들이 나와줄 때 움직이는 우선주 아니면은 이제 M&A 관련된 내용 그러면서 뭐 신라섬유 양지사까지 포함을 하는 이 품절주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단기성, 투기성 수급으로만 붙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상승세를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주 아니면은 그 다음에 11월 달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초에 진행이 되는 그런 픽 이벤트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오히려 좀 다음을 생각을 하는 그런 매매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극한 수익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것들 확인하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의 증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죠.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뭐 프랑스에서는 이틀 연속 4만 명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증시 준비하는 분들 굉장히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코스닥 쪽에서 좀 돌려줘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미국 대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변동성도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는 시장 속에서 지금 우리 증시가 기술적인 저점 구간에서 좀 버텨서 올라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금 증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9월 달 정도에 밀리는 물량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10월 달 쪽에 밀리는 물량이라고 하던가 코스피 쪽이 코스닥보다 훨씬 조금 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오히려 이 코스닥 쪽이 좀 불안정한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차트가 이제 코스닥 차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형성을 하고 있는 저점 구간에서 다가오는 주에 이제 돌려줄 수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상승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이 바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쪽에서 미국 쪽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을 불러 일으키면서 그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와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테슬라 쪽이죠. 테슬라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함께 지금 이번
이번에 뭐 배터리 데이 쪽에서 나와줬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여전히 이제 좀 강력한 수급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지금 종목으로 일단은 KC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와줬었던 부분이 KC라는 기업이 바로 저전력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랜지스터 부품을 탑재를 한 OLED 디스플레이를 테슬라 이 자동차에게 탑재를 한다. 그 부분이 이제 납품 공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9월 달 초에 상한가 3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전력 트랜지스터라고 하면은 좀 이제 이 전기가 덜 들게 하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배터리 효율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KC가 지금 이 구간에서 1차 상승 구간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10월 달에 다시 한번 상한가 랠리가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한 120%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등 시도를 하는 듯 하다가 일단 다시 밀리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지속적으로 탄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제 1월 달, 2020년도 1월 달 당시 때 이제 제네시스 정말 잘 팔린다라는 얘기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100% 이상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진행이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상한가 2방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5,000원짜리 주가가 지금 10,000원 이상까지 가면서 11,000원 이상까지 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100% 정도 뛰고요. 저점 대비를 했을 땐 지금 200~30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대차라던가 기아차가 좀 이 전성기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2011년대 달성을 했었던 미주 지역의 점유율 이 9%가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영국 쪽에서 유명한 이제 그 자동차 리뷰 프로그램 아실 수가 있는데 탑기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탑기어라는 프로그램에서 당장 재작년 뭐 3년 전, 4년 전까지는 현대차가 생산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리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깔아 뭉개고 엄청 이제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그 탑기어에서 기아의 스팅어라고 하던가 아니면 현대차 쪽의 i30가 동급 모델로 볼 수 있는 폭스바겐의 골프 차량보다 훨씬 더 지금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얘기들을 나오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 쪽, 그러면서 이제 미주 지역 쪽에 판매량을 상승을 시키는데 굉장히 동력을 좀 발휘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부분은 현대차 쪽의 고급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 제네시스가 이제 드디어 신규 모델들이 미국 쪽으로 이제 출시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점유율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이제 좀 상승을 하는 부분이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주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테슬라 쪽에서만 국한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컨센서스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의 비교적으로 평균 전망치보다 훨씬 한 20~30%가 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당연히 국내 증시까지 표현이 되면서 테슬라 납품을 하는 종목들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 납품을 하는 종목들, 그러면서 이제 미래차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주 종목들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망하니까 지금 이런 저점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 모멘텀 포인트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체 왜 이럴까? 고민 많으신 분들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전망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1577-816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서둘러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태고사이언스고요. 네, 태고사이언스. 33,000원에 한 5%요. 태고사이언스 33,000원에 비중 5%요? 네. 예. 8월에 매수하신 종목일까요? 9월에 매수하신 종목일까요? 9월인 것 같은데요. 얼마 안 그러면은 됐는데 8월인지 이제 9월인지 네, 좀 헷갈리는데. 네, 매수하시고 난 이후에 종목의 흐름이 좀 힘이 빠지면서 고민이 네. 커지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인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서 잘 알아봐 드릴게요. 닥터강 네. 전문가님, 태고사이언스입니다. 비중 5% 두고 계시고요. 현재 매수 가격이 33,000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자분 닥터강입니다. 네. 지금 33,000원에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매매를 하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까요? 줄기세포 쪽으로 좀 괜찮다고 그래서요. 네. 사자마자 내려갔어요. 쭉 그냥 계속 지금 내려와서요. 거의 뭐 매수를 하시고 나가지고 한 번도 뭐 수익 구간이 안 오고 그냥 쭉 밀린 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지금 태고사이언스 쪽에서 뭐 세포치료제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 뜨면서 이제 임상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하고 2년 전, 3년 전 제약바이오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뭐 2년 전, 3년 전 같은 경우는 뭐 FDA 임상이라고 하던가 뭐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관련된 내용으로 뭐 이슈만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오면서 계속 이제 100%, 200%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달라요. 왜냐고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료 이슈가 뜬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쪽으로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공교롭게 9월달 이후부터 이제 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 그때 같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땐 제가 지금 보는 구간이 이제 한 이 정도 구간입니다. 지금 한 26,000원, 27,000원 구간인데 이번 주에 좀 장이 지난주부터 안 좋게 되면서 좀 좋은 중요한 좀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간이 지금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분께서 기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이 조금 돌려주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도 같이 좀 돌려주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자르시기보다는 워낙 지금 손실이 커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자르시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신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장이 올라오지를 않으면서 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좀 시간을 두시면서 돌리는 부분들 조금 기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밀리는 구간이 굉장히 멀어요. 지금 뭐 2만 원 구간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 구간이고 뭐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 당장 연말까지 한두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금 증시 전망이 부정적인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연초까지 견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한 2만 원 정도 좀 이탈을 해서 추가 매수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전화 주셔가지고 그때 또 시장 상황이 다른 부분이니까 다시 또 물어봐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시청자님께서 좀 기다리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지켜보시면서 2만 원 이탈 시 그때 당시에 또 저희에게 상담 주시면요. 저희가 추가 매수 관점 전략 새롭게 잡아 드릴 테니까요. 종목에 대한 흐름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되시나요? 종목은 많은데요. 오늘 녹십자 랩셀을 신청했어요. 네, 녹십자 랩셀 알아봐 드릴게요.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아까 급한 마음에 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아, 5만 네. 5,500원이네요. 55,500원 매수 가격. 비중은요? 비중 20%요. 비중 20%. 55,500원이면은 아유, 매수 이후에 종목이 힘이 쭉 빠졌네요. 녹십자 그렇게, 랩셀. 예, 뭐 혈장 치료니 뭐니 해서 좋게 보고서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뭐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혈장 치료제로 뭐 누가 예. 치료를 받았다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종목의 예. 상승 탄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저희가 앞으로 대응 전략 챙겨 드리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55,500원에 비중 20% 현재 두고 계시는데요. 혈장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거 55,500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제가 봐도. 이거를 왜 사신 거예요? 그때 뭐 혈장 치료 뭐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혈장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예. 몇 월에 우리 사신 거예요? 국내에서 그때 그랬어요. 지금요, 사실, 이번에 지금 재료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혈장치료제 쪽으로. 예, 나오기는 또 미국 나왔어요. 쪽에서 또 트럼프도 나왔네. 지금 감염돼가지고, 렘데시비르랑 아니면은 예. 혈장치료제 칵테일 치료를 받았다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혈장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알고 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혈장치료제 쪽에서 일신바이오가 최근에 7, 8월 달 상한가 나오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이번에 혈장치료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서 조금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혈장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녹십자 랩셀이라고 하던가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녹십자만 본다라고 하면 혈장 지금 이벤트가 나와주면서 당장 금요일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 갈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폭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 과거에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하던가 항암제 쪽에서 이쪽에서 지금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같이 이제 상승을 해줬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 혈장 치료제 시노팩스도 한 200~300% 날라가고 일신바이오도 한 200~300% 날라갈 때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그냥 주가가 횡보만 하는 되게 약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혈장으로 사신다라고 하더라도 왜 지금 녹십자 랩셀을 건드리셨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좀 약한 종목인데. 그때 산 거라 지금 자꾸 그냥 물 타고 있는 거죠. 물 타고 싶어요? 그럼 물도 탔어요. 물을 탔어요? 예. 얼마에 사셨다가 물을 타신 거예요? 58,000원에 샀다가 58,000원에 샀다가 이번 달에 물을 타가지고 55,000원 정도로 맞추셨구만요. 예. 그러면 사실 지금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이미 하셨으니까 또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지시니까 하지 마시고요. 예. 어머니 지금 이번에 45,000원짜리 밀리면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거. 그게 녹십자 랩셀이 그렇게 현찮아요. 힘이 지금 없어요. 주가가 현찮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한 3달, 4달 동안 전혀 급등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쭉쭉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특히나 혈장 이슈가 떴어요. 안 뜬 것도 아니고 올라갈 만한 재료가 떴는데 관련된 내용에서 그룹에서 녹십자는 올라가는데 지금 녹십자 랩셀, 녹십자 웰빙, 녹십자 MS, 녹십자 랩셀 얘네는 지금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해요, 어머니. 이거를 지금 상승세가 다른 쪽에서 나온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시세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45,000원 지금 저점 구간 뚫리면은 4만 원 이탈 가능성도 있으시니까 조심하시고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게요, 어머니. 네. 예, 위로 가면 얼마까지는 갈 수 있나요? 위로 가시면은 그래도 6만 원 돌파까지는 보셔야겠죠. 지금 조금 움푹 좀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녹십자 랩셀이요. 45,000원 뚫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구간은 주의해서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상방으로는 6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녹십자 감사합니다. 랩셀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예. 네. 자, 저희 다음에는 문자함에 있는 고민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골라볼게요.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유니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니슨 매수 가격 5,460원에 비중 30%.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고민이에요. 더 하락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유니슨이요. 그러게요.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매도 타이밍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쳐서 아쉬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꼭 반매도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니슨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초 1,000원도 안 됐었던 종목이 8,000원까지 800%가 넘게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뉴딜 얘기 나오면서 최대 수혜주로서 지금 상한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한 100% 정도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승 위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2차 상승이 나와주고 고점 한번 형성을 해주고 나가지고 지금 쌍봉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 뚫리면은 다시는 이 5,000원 구간까지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지금 밀린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설거지 구간이 이런 식으로 쌍봉 저점 구간을 딱 터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마무리가 돼요. 뭐 예시 종목으로 한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 보시면은 예전에 지금 상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이 유니슨 구간이 한 요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세 구간 여기 나와서 초고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쌍봉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쌍봉 저점 구간 이탈을 하면은 다시는 이 구간 안 오고 이 쌍봉 저점 구간만 딱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고 나가지고 주가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뭐 잘 하셔가지고 수익권 구간이 나왔는데 좀 놓치셔가지고 매도 타임을 좀 놓치셔가지고 좀 곤란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구간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 일단은 재반등 시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 투자자분께서 기대를 하시는 반등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61선 지지가 아니에요. 121선까지 밀리기 때문에 이건 3,500원, 3,300원 이 구간까지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다가오는 주 이 구간에서 양봉 못 돌린다라고 하면은 좀 자르셔야 됩니다. 반절이라도 자르셔야 되고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 고점 돌파 안 나오는 자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정말 급격히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주의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양봉 체크하시면서 꼭 반매도라도 수익 실현하시길 좀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3,500원, 3,300원 지지 잘 받아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하단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고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양제약 풀어보도록 할게요. 진양제약 매수 가격은 8,300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양제약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으로 강한 시세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아이고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1월달 당시부터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내용에서 초반부부터 상한가가 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이번에 처음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상승세가 나와주다가 이번에 지금 고점 구간을 한번 좀 뚫으면서 좀 강한 시세가 나올 뻔했는데 이번에 지금 밀려버리면서 이렇게 상한가 다 뱉어버리고요. 이평선 구간까지 이렇게 밀려버렸다라고 하면은 힘이 약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슈가 떠주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주려면은 상방에서 뭐 상한가가 나오고 밀릴 수는 있는데 상방에서 이평선 위에서 단기평선 위에서 좀 버텨주다가 단기적인 탄력세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밀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초 한번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뭐 진양화학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진양산업이라고 하던가 같이 지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똑같이 내용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아예 주가 민감도가 그 정책 수혜주, 정치 테마주 쪽에서는 지금 나와주지를 않고 빠질 때는 그냥 안 빠지는 모습들 나와서 사실 그쪽도 기대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쉽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상담 오시는 종목들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진양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반매도라도 다음 주에 이게 지금 현재 저점 구간 때 못 돌려주면요. 못 돌려주고 그냥 여기 구간에서 밀려버린다라고 하면은 반매도라도 꼭 손실을
좀 손절을 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구간대에서 더 밀려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 잘 받는지 이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꼭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 수익에 대한 열망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극한 수익 도전주, 내가 극한의 수익을 보여주겠다. 첫 번째로 선보이는 전략인데요. 닥터강 전문가님, 어떤 포인트를 가장 먼저 눈여겨보셨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일단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은 과정 속에서 계속 좀 상승세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시는 좀 상한가가 나와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이 미래차 쪽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배터리 효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소차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전기차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배터리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알루코라는 종목이에요. 알루코라는 종목. 지금 알루코 같은 경우는 LG화학 쪽으로 일단은 배터리팩 납품 관련된 거 내용들 나오게 되면서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일단은 이 기업이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당연히 알루미늄 합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미래차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효율이고 지금 이 차량의 생산에 있어가지고 거의 40%가량을 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생산비에서 바로 이 배터리 가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래차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알루코가 지금 국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테마 수급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구간 같은 경우는 알루코 이제 폭스바겐 쪽하고 이제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LG화학과 폭스바겐이 배터리팩 납품 소식 관련된 거 내용들 나와주면서 수혜주로서 이제 실제로 알루코가 납품을 하니까 상한가가 한 4방 정도가 나와준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기업이 그냥 이 정도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구간이 쭉 길게 진행이 되고 저점 구간대가 딛고 나가지고 통상적으로 이 구간에서 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시세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예시 종목 보여드렸었던 KC가 그 관련된 내용이죠. 지금 이제 테슬라 쪽 미래차 관련된 내용에서 납품 소식 지금 들리고 나가지고 상한가 3방 가고 기간 조정 쭉 이제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저점 구간 딛고 나가지고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상한가 한 2방 정도 나오면서 120% 정도 상승을 했죠. 알루코 유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월요일 시초가 전략 잡아드리면서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 구간이 아니라 5,500원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잡아드릴게요. 근데 이 5,500원 구간을 준상한가 내지 상한가로 돌파를 한다.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점 돌파 기대를 하시면서 6,000원, 6,500원 목표로 잡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한 40~5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겠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 이탈을 하는 이 3,900원 구간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저점에서 돌려주는 이 10월 21일자 이 수요일 양봉 몸통 이탈 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의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였습니다. 알루코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단기적으로 5,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900원 제시해 주셨네요. 극한! 자, 오늘도 힘차게 극한 챙겨봅니다. 두 번째 극한 수익주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공개가 아닌 2개의 힌트로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사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늘 상담을 들어왔었던 부분도 그러고 얘기가 나와졌었던 부분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좀 원자력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될 때도 감사원장 쪽의 발언에 조금 나와주면서 정치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이거 지금 조기 폐쇄 관련된 내용이 합법적이었냐 아니면은 좀 억압이 있었냐 그런 부분들도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 핵폐기와 관련된 부분은 문정부가
계속적으로 좀 밀어왔었던 임기 초부터 그린뉴딜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탈원전 쪽으로 나오는 그런 정책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 엮이는 종목들이 이번 주, 지난주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종목이 지금 추가 상승 나와주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가능하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국감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감이 진행이 되면 어떤 부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시간이 오게 되겠습니까? 바로 입법의 시간이 온다.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이 이슈를 잡아먹었었던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 이제 정부 정책적인 지원안들이 나오는 입법의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 정책주 준비하셔야 되는 시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에 기대감이 있는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살짝 만나봤는데요. 방송 끝에 종목명이 공개되니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고요. 지금부턴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극한 수익 강의를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한수익 시청자 여러분들, 닥터강입니다. 오늘 지금 주말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매매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강의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급등은 매집으로부터 나온다. 예,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드리는 부분이 항상 이 급등주 3파동의 법칙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데 포인트를 어떤 뉴스에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뉴스가 떴다. 뭐 코로나 치료제 뉴스가 떴다. 아니면은 뭐 이 종목 갈 것 같다. 어떤 뉴스가 떴다. 좋단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 뉴스에 잡으시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어디로 잡으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세력으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투기성 수급을 불러일으키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종목을 급등을 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따라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나뉘실 수가 있겠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고점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박살이 나 있으실 거고 중요한 이제 맥점에서 잡으셔가지고 잘 잡으셨다라고 하면 100% 200% 수익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좋은 종목이었겠죠. 그래서 매수 맥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보시는 것과 못 보시는 게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매수 맥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급등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세력들이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세력들이 급등을 만들기 전에 어떤 것을 해야 수익을 볼 수가 있겠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급등이 나오기 전에 세력들이 매집을 잡지를 않았다라고 하면은 매집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급등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 매집이 나왔느냐, 매집을 하지를 않았느냐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집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시세 탄력을 잃기 마련이고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메가톤급 이슈와 함께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 매집의 힘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온다. 100%, 200%, 300% 올라가는 급등주, 대장주 종목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보시는 종목들 중에 매집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는 박스권 매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20, 30% 정도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전환사채가 발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한다라고 하던가 사실 근데 이 유상증자라고 하던가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는 그런 패턴들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높은 확률을 위해서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차트에서 나와주는 가장 높은 확률로 나와주는 이 박스권 매집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부분입니까? 확률을 높여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죠. 이 매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력의 입장에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력들이 매집을 싸게 하고 싶겠습니까? 비싸게 하고 싶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싸게 매집하면은 가장 좋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 박스권 매집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조금 폭락이 나온 상황 이후에 매집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최근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에는 어떤 시장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증시가 폭락이 나왔었던 그 폭락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정말 급속도로 시장이 급랭을 하는 이런 급락장 같은 경우는 2월 달, 3월 달에 있었죠. 코로나가 중국을 넘어서 이탈리아, 미국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나오면서 이때 당시 때 증시가 굉장히 박살이 났었고요. 작년만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면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7, 8월 달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죠.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쪽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된 거 내용들 나오면서 증시가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터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쪽에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타격을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이후부터 이 폭락장 이후부터 이 박스권 매집이 나와주는구나. 그 다음에 종목이 급등을 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가장 싸게 매집을 하고 싶기 때문에 급락장이 나오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박스권 매집이 나온다. 그러면은 차트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예시 화면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가 달성이 된 서현탄메탈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바로 이제 시장이 급락장이 나오고 나서부터 박스권 매집이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급락장이 언제였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보이시는 자리가 2019년도 자리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 이제 7, 8월 달에 급락장이 진행이 됐죠. 이 구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이 빠지다가 여기 구간부터 지금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바로 이제 7월 달, 8월 달 자리입니다. 이 구간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횡보 구간이 쭉 이어지면서 거즘 한 7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 이 저점 구간대가 이탈을 진행이 되지를 않으면서 박스권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짧게만 이렇게 가까이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길게 보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집이 진행이 됐나.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거죠. 어디서 맥점을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급락하고 나가지고 박스권 매집하고 있으면 여기서 잡으면 되나요? 하는데 안 됩니다. 박스권 매집을 하고 나가지고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뉴스가 나오고 급등을 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시장이 또 폭락장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증시가 빠지게 되면서 같이 이제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 입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매집을 잡았다고 무조건 이 자리를 사수시키면서 급등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고 나가지고 지금 이 폭락장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망을. 그래서 이 관망을 하면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력들도 물린 자리겠죠. 반드시 올려줘야 되는 자리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구간에서 이 박스권 매집 단가 구간을 돌파라는 강력한 시세 구간이 지금 나오게 됐다가 약 한 달 정도 동안 기간 조정이 제가 뭐 오늘 관심주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 조정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대 이제 나오면서 오늘 다시 금요일에 상한가 나오면서 고점 돌파 시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차트도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번에 지금 10월 달에만 130% 급등을 한 KC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장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월 달, 3월 달 코로나 폭락장 때문에 급락장이 나왔죠. 이 이후부터 박스권 매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점 구간을 지키면서 거의 반년 정도 동안을 박스권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이슈와 함께 1차적인 급등. 그러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130% 정도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KC라는 종목 닥터강 전문가가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찍어드린 종목이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찍어드린 종목입니다. 1차 상승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끝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급등 전 자리가 나와주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찍으셔야 단기적으로 상한가 내지 100%, 200% 날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급 맥점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SV 인베스트먼트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이 나왔었던 연출이 되었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이제 2019년도 바로 이제 7월 달, 8월 달 자리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종목이 이런 식으로 한 마이너스 40% 정도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세력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 가장 싸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폭락장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잡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박스권 매집이 나오고 나가지고 일단은 어떤 뉴스와 함께 1차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 포인트에서 잡으셔야 고가 돌파를 하는 가장 강력한 시세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2차 상승 구간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SV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추후 차트 구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방금 박스권 구간 보였던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또 장 빠지니까 급락을 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1차 급등 구간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때 구간에서 잡아주셔야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고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이 구간들이 나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방금 보였었던 구간이 1차 파도, 여기가 2차 파도.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급등주는 어디서 나온다? 매집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매집이 나온 종목들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강한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가까이서 보고 누가 좋단다, 어떤 뉴스가 좋단다 라고 하시면서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든 급등은 매집이 나온 종목을 잡으셔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2020년도 연말에 이런 방금 SV 인베스트먼트처럼 KC처럼 대시세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요. 11시 30분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하는데 확인하실 분들, KC 후속주 잡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닥터강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3파동의 법칙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 법칙 잘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매매 잘할 수 있는 힘 키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닥터강 전문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극한 수익 홈페이지에서 닥터강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